네, 경쾌한 리듬과 함께 시작하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의 금요일 순서죠. 이번 주 승부인데요. 지금 밖에 날씨가 좀 비가 올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주고 좀 흐린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내일 눈 엄청 온다고 그러죠. 눈이나 비가. 그렇기 때문에 뭐 좀 그렇습니다만 주말 계획에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이 음악 들으시면서 여러분 잠시 그러한 근심은 놔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메타보이스의 김봉신 이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이 날씨가 전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항상 성실함을 보여주시는 우리 김봉신 이사님 나와 계신데요. 우리 인사이드 K의 배종찬 소장님은 아직 도착을 안 했어요. 제가 이제 나중에 한번 따져 물을 겁니다. 잠시 후에 도착을 할 거니까요. 자, 요새는 뭐 하도 일들이 많아가지고 자, 일단 먼저 얘기하세요. 승자 누구예요? 저는 이번 주에 승자를 강성희 의원으로 뽑았습니다. 진보당에. 예. 왜요? 이게 이제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행사에서 경호원에게 어제. 강제로 이제 퇴장당하는 일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예. 화면에서 이제 많이 잡혀서 보도가 됐는데 상당히 소동 일종의 이제 소동. 됐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승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그냥 봐서는 이게 이제 망신당하는 사람 같이 보였습니다. 들려서 끌려나가고 입을 막고 입을 이제 틀어막히고 그것도 이제 경호원들 경호하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대통령 경호하시는 분들이니 이게 뭐 사실 대통령 경호라는 게 굉장히 뭐 위급한 상황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굉장히 강압적으로 입을 탁 틀어막는 것처럼 보여서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굉장히 굴욕적인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말리는 사람 하나 없이 자기는 막 끌려나가는데 이렇게 됐었는데 제가 승자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 소속된 진보당이 작은 정당이고 의석이 하나밖에 없는데 스포트라이트를 쫙 맞습니다. 결국에는 마치 그 현장 자체에서는 자기는 이제 굴욕적으로 끌려나가는 것 같은 그 모습을 보였겠지만 그 화면을 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국민과 소통을 잘 안 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도 해볼 만하고요. 그래서 초선에 저런 그 작은 정당의 국회의원이 저렇게 나서서 이야기를 어필을 하려다가 저렇게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고 아마 인생에서 이와 같이 많은 그런 뉴스에 올라가는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요. 그렇게 보면 그렇게 한 것 자체로도 승자라고 할 수 있다. 말씀 드리니까 저는 사실 어제 지금 말이에요. 배종찬 소장님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잠깐 화면이 이 블랙아웃 된다 그래도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워낙 등치가 있으셔가지고 아이고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단 한 번도 지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만은 사회생활을 잘하는 저로서는 참 난감하고 아주 절박한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오늘 이 교통이 정말 예전에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traffic. 너무 오늘 트래픽 잼이 심각할 정도라. 이상하게 김봉신 이사님이 우리랑 같이 하면서부터 영어만 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네네. 제가 미국에 좀 살긴 했었고요. 네. 그래서 교포에서 재미있는 건 아닌데 그래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YTN의 정면승부 남은 시간 설마 우리 프로를 우습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절대 그런 일은 아니죠. 제가 두 손을 제 가슴에 얹고서 오로지 저에게는 충실하게 YTN의 정면승부에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이게 당황스러운지를 아는 게 방송하는 사람이 방송 시간에 늦으면 진짜 그건 악몽이에요. 땀이 줄줄 나죠. 뭐 땀 별로 안 났지만 땀이 안 보여요 지금. 왜냐하면은 신율 교수께서 그 말씀을 주셨어요. 아무리 당황해도 노련한 패널은 절대 헐떡여서는 안 된다. 이야. 와. 올리라. 야, 이제 남까지 마구 끌고 들어가고 있어요. 전 가만히 있었는데 괜히 끌고 들어가. 아니 근데 우리 잠깐 계세요.
강성희 의원이 이제 그렇게 한 거 저는 이 국회의원은 사실 대통령한테 말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잖아요. 그렇죠. 자, 이 목소리 일반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가 뭐 오바마 사례를 오바마도 그때 그 타운홀 미팅 비슷한 거 할 때 그 청년들이 소리 막 지르고 막 요구하고 이런 거 경호원들이 말리려고 할 때 말리지 말라고 그랬다. 근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분들은 뭐냐면 자기가 얘기할 기회가 없잖아요. 대통령한테. 예.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데 국회의원은 사실 저는 방식은 많다고 보거든요. 기회도 좀 있고. 그래서 좀 그렇다고는 하지만 저는 이게 끌려가면서 입 네. 막고 말해요. 이거는 좀 아니라고. 이걸 하는 제가 게 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잠깐만요. 네. 말 안 끝났어요. 네네. 늦게 왔으면서 말해요. 혹시 이게 진행자의 그 윽박지르기는 아니죠? 윽박지르기예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요. YTN이 이렇지 않았는데. 근데 있잖아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예, 예. 대통령 행사에는 다 이 조사를 하고 들어가잖아요. 이 모든 이 뭐 소지품이라든지 그럼요. 이런 거 다 조사하잖아요. 신변 조사를 하죠. 그리고 이게 다 조사한 상태에서 들어간 사람한테 그걸 그 정도까지 써야 되느냐. 전 그냥 이렇게 막고 뭐 이 정도까지는 뭐 전 근데 입 막고 들려나간 거 들은 거는 전 굉장히 좀 그거는 좀 비난의 소지가 비판의 들을 일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세요. 근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뭐 논란이 있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지난 2010년이었나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 그때 이제 장례식장에 아 맞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시 이제 대통령이었죠. 부부 내외가 참석했을 때 백원우 의원이죠 당시. 예. 노무현 정부에서 일을 했던 백원우 의원이 크게 이제 고성을 지르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도 이제 그때도 비슷한 모양새로 끌려 나가요. 근데 이제 입을 막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게 제 이제 기억으로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가인 경호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그런 가인 경호라는 이야기가 나올지 몰랐을까라는 측면에서의 좀 대통령실의 대응도 필요했었을 것이다. 근데 조금 상황을 되돌이켜 보면은 제가 이제 영상을 좀 느린 속도로 분석을 했는데 손을 잡고 이렇게 있으면서 이제 좀 소리를 행사장에서 이제 크게 고성을 이 강성희 의원이 이제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실에 이제 설명을 빌자면은 약간 대통령이 경호상의 위협을 느꼈을 수도 있다. 물론 이제 국회의원이 뭐 대통령에게 위해를 하겠냐 이런 차원의 또 해석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비석분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그랬더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강성희 의원이 뭐 할 이야기가 있었으면은 그냥 뭐 조목조목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행사장은 또 전라북도 자리죠. 특별자치도의 이 주인이 되는 특별자치도를 기념하는 행사였거든요. 본인의 지역구도 전주에 있고 그렇게까지 행사를 소란스럽게 대통령에 대해서 뭐 반발하는 그런 또 사람들은 상당히 있겠습니다만은 좀 다른 방법을 취할 수는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이제 오바마 관련해서는 오바마는 그때 이제 어떤 이 미국의 이민과 관련되는 어떤 발언을 뒤에 바로 앞에 정면을 보면서 연설하고 있는 오바마의 뒤편에 있던 객석에 있던 서서 한두군가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지하려고 들자 wait a minute 이러면서 이야기를 더 들어보자 하면서 약간 토론으로 이어간 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바마 대통령은 본인의 강점을 워낙 토론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실제 또 어떤 사례도 있었냐면 그 장면도 약간 일부 영상은 남아있을 겁니다만 그 어떤 행사장 뒤편에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또 소리를 지르던 사람은 또 실제로 또 끌려 나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단순히 뭐 오바마 대통령은 이렇게 잘했는데 왜 윤석열 정부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따위로 대응해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좀 강성희 의원이 오히려 다른 방법을 좀 취했으면 좋았을 뻔한 게 그러니까 제지는 어느 나라든 다 하죠. 그렇게 그렇죠. 소리를 지르면. 그러니까 가령 국회에서 침묵으로 이렇게 A4보다는 좀 크기가 많이 했어요, 컸으니까 빗소리라고 봐요. 빗소리 용지 정도 이렇게 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항의하는 그런 피켓을 냈을 때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그거는 우리는 표현의 자유가 있고 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손을 잡는 과정에서 신체적인 이제 접촉이 있었죠. 그런 부분에서 대응에 대한 부분도 조금 제가 예.
21초만 더 할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좀 가했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강성희 의원도 그 행사장이 단순히 그 진보 정당과의 대화의 장소나 그런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좀 전라북도 특별자치도의 어떤 출범식이었다면 다른 방법으로 잠시 나중에라도 나가실 때 한 1분이라도 제가 좀 이의 제기할 게 있는데 좀 의견 필요할 수 있느냐. 하여튼 방법이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1초 지났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맞췄잖아요. 그런데 이제 근데요. 제가 승자라고 했던 것은 사실은 그 앞뒤의 맥락이라든지 이런 걸 다 떠나서 실제 이거를 이제 소동이라고 한다면 그 소동을 일으킨 사람이 이제 강성희 의원이다. 이렇게 봤을 때 소동을 일으키는 그 의도를 사실은 그 의도에 맞게끔 다 얻은 거죠. 요 상황에서. 주목을 충분히 받을 충분히 수 받았고 있었다는 이게 거죠. 노이즈 마케팅이라면 사실상 굉장히 큰 마케팅 효과입니다. 이거를 가령 이렇게 텔레비에 나올 수 있을 TV에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만약에 돈을 예산을 투입해서 이 강성희 의원이 자기가 이제 이런 홍보를 하고 싶다면 상당한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사실 지금 모든 TV에서 사실 강성희 의원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다루고 그럼요. 있죠. 강성희 의원이라는 분이 정말 국회의원이었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진보당이 아주 작은 정당이고 뭘 하는지 이런 것들은 사실 잘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오히려 또 진보당 같은 경우에는 그 무슨 여러 가지 어떤 사건에 연루가 된다든지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저렇게 해서 언제 노이즈 마케팅을 이렇게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는 것이죠. 아까 우리 뭐 배순서 소장님 말씀 주셨는데요. 만약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를 잘 해결한다고 하면 그냥 어깨를 툭툭 치고 같이 걸어가자라고 해도 아무 문제 없었는데 물론 제가 보니까 말씀처럼 강성희 의원이 약간 좀 톤이 높아졌던 것 같아요. 목소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호상에 있어서 이제 위의 행위다 이렇게 이제 보일 수도 있었겠는데요. 그걸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손을 막 끌었다라는 그런 걸 보면서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요. 악수를 하려고 하니까 손을 팍 뺀 적이 있어요. 팍 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권자가 이제 와서 악수를 청하는데 어떻게 후보가 손을 이렇게 빼서 뒤로 숨기느냐.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됐었는데 당시에 이제 이야기로는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가 돌아다니면서 손을 이렇게 잡는데 남성들하고 이게 손 잡을 때 너무 아프죠. 아프다는 겁니다. 이게 손이 너무 아파서 나중에는 이제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되니 손을 뺄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좀 덩치도 좀 있고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였으면 이제 오바마처럼 토론을 이끌 게 아니고 손을 붙잡고 오히려 끌고 어깨를 툭툭 치면서 가면 되게 큰 인물처럼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었을 텐데 사실 살짝 그 부분에서 저는 경호하시는 분들이 약간 좀 과잉 경호도 맞는 것 같고 강성희 의원은 덕분에 완전히 목소리 높여서 전국적으로 이게 뭐 이런 노이즈 마케팅은 어떤 효과가 나중에 있을지는 모르지만 여튼 돋보이는 거는 이제 강성희 의원 쪽으로 완전히 스포트라이트가 갔다 이렇게 보여서서 승자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강성희 의원과 둘만 이렇게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 둘이서 그냥 간담회를 하는 정도의 자리였다면 뭐 그랬을지도 모르고 또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수도 있는 것인데 이건 아주 공개돼 있는 장소예요.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행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호실의 매뉴얼은 절대 그렇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령 김봉신 대표가 대통령이다 가령. 근데 제가 접근을 하면 저를 놔두겠습니까? 아유 당연히 안 놔두죠. 보기만 해도 놔두죠. 무서운데. 신율 진행자 같은 키가 흔칠한 경호원들이 클린트 이스트우드 같은 경호원들이 재판을 낚아채면서 바로 꺾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대통령이 예를 들면은 그 상대방에게 손이 가는 그 시간조차 용납하지 않는 게 경호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이 이 홍보 흥행 노이즈 마케팅 차원에서 홍보 흥행 차원에서 강성희 의원이 커다란 정치적인 이익을 얻어갔다 그러면 그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구가 전주인데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보궐선거로 그렇죠. 김 맞아요. 대표 보궐선거로 당선됐는데 그때는 여러 가지로
강 후보가 당선 가능할 만한 측면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이 후보 안 낼까요? 그 강성희 의원 말이야. 대통령한테 그렇게 그냥 큰 소리 지르고 잘했어. 우리 민주당은 후보 안 낼게. 그럴까요? 어림도 없죠. 그날 행사장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연설하든가 왜 이렇게 박수 소리가 크니까 그 행사장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좀 미안함과 이런 게 좀 뒤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자,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4부에서 얘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예, 신유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금요일 4부 역시 3부에 이어서 이번 주 승부 계속할 텐데요. 지금 이 자리에는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메타보이스의 김봉신 이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승자. 네, 저는 뭐 이제 오늘 좀 지체됐으니까 성사 말씀드리면 저는 뭐 강성희 의원이 진보 정당의 강성희 의원이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뭐 손을 잡다가 끌려나가는 복면을 당했다 어쨌다 이것보다도 또는 여야가 지금 앞다투어서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는 것보다 저는 걱정이 되는 게 데이터를 보는 사람이면 지금이 대한민국의 위기입니다. 미래의 위기고 그래서 저는 성자를 TSMC로 정했어요. 왜? 지금 우리보다도 인구 규모가 작은 대만에서 지금 세계 1위의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안타깝게도 삼성이 아니고 TSMC입니다. 대만에서입니다. 얼마 전에 대만 총통 선거에서 라이칭더 친미 독립 성향의 이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4년 전과 비교하면 위상은 많이 떨어졌는데 엔비디아의 위기도 그렇게 거론되고 나는데 이 기술력만큼 살아있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정치 이 서로 간에 경쟁하면서 더 나은 정치를 만드는 거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저는 결코 이것을 폄하할 생각은 없지만 도대체 정치권이 여의도가 정신 차리고 경제 문제를 생각하는가. TSMC를 보라. 4분기 실적 고전을 보이면서 9%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젠슨황 이른바 우리가 CPU가 아니라 GPU라고 그러거든요. 이제는 Graphic Process Unit. 그러니까 이런 데서 전 세계적인 실력을 발휘하면서 세계 시장을 다 습관해 가는데 심지어는 우리 문학에도 성난 사람들인가요? 비프요. 예, 비프. 이게 소고기나 뭐 육고기가 아니라 비프가 뭐 불만을 터뜨리다. 이게 보복 운전과 관련된 그런 맞아요. 이제 에피소드를 다룬 건데 8관왕입니다. 에미상. 이런 상황에서 우리 여의도 정치권에서 무슨 상을 타왔죠? 그 상을 하나 만들면 돼요. 뭐 투쟁상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도 주목하고 있는 게 대만의 이런 불안감, 중국의 압박 속에서도 TSMC가 더욱 돋보이고 있다. 그런데 물론 뭐 우리가 이제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만 강조하면 뭐 대기업만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좋습니다. 그럼 중소기업을 견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더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유권자들의 국민 속에는 김건희 특검법, 뭐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행사장에서의 또 파장 또는 뭐 이태원 특별법 물론 다 필요합니다. 저는 이게 결코 적은 문제라고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여야 나눠서 뭐 학정 편향 유튜브에서 서로 싸우고 난리 법석을 떠는 모습에서 과연 이 문제를 누가 고민하고 있는가라는 점에서 TSMC는 나가도 너무 잘 나가고 있다. 그 TSMC가 전 승자인 이유가 따로 있다고 봐요. 뭐냐면 민진당은 TSMC를 통한 경제발전 전략을 주장을 했고 국민당은 뭐냐면 이게 고용 효과가 그렇게 높지가 않은데 TSMC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 보니까 경제적 양극화만 된다. 이게 만일 국민당이 집권을 했으면 TSMC가 외국으로 나가야 될 팔자였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겨가지고 이제 대만에 다시 계속 있게 됐는데 그런 의미에서 정한데 자 김봉신 이사님 패자요. 네. 저는 이제 패자라고 이게 패자가 이제 영원한 패자는 아닌데요. 사실 패배한 측면이 있다. 일부 그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예. 국민의힘의 한동훈 왜요? 비대위원장인데 지금까지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분이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하신 거는 때로는 납득도 되고 이랬는데 최근에 국회의원 수를 좀 줄이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요 문제와 관련해서는 요게 만약에 하나의 전투라면 요 이슈가 그러면 이건 패배할 확률이 높다. 잠재적으로 당장 이제 승이냐 패냐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겠죠. 근데 이제 김준우 저 정의당 비대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게 이제 이렇게 줄이는 거 50석 줄여가지고 300석을 250석으로 줄이는 이게 만약에 뭐 개혁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사실은 과거에 이제 안철수 의원 더 큰 폭으로 줄이겠다라고 했었고 그 전에 보면은 또 허경영 후보 와장창 줄이겠다라고 했었고 이렇게 따지면은 그쪽이 더 개혁적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걸 이제 김준우 비대위원장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따지자면 이 한동훈 지금 현재 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제 주장을 하는 요런 주장이 사실은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뭐 여론조사를 하면 항상 그렇게 나옵니다. 300석보다 더 줄여야 된다라고 그렇죠. 하지 이거를 더 늘려야 된다라는 여론이 우세했던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많은 또 정치 쪽 학자라든지 많은 사회 또 여러 시민단체에서는 조금 더 늘리는 게 좀 낫다라는 이야기도 좀 많이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약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 잘못 짚었을 수도 있겠다. 이게 잘못하면은 그냥 여론에 휩쓸려가기 위한 여론 추수적인 어떤 그런 발언으로서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이것도 현실성이 과연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줄이는 게 가능한지도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러한 발언은 진짜 뭐라고 할까요? 이걸 포퓰리즘이라고까지 이제 이야기하기 좀 쉽지 않지만 그래도 이 발언은 정치 개혁과는 조금 역행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 발언에 한정지어 이야기를 한다면 이거는 패배다. 예, 이렇게 봤습니다. 예. 저는 패자로 뭐 바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했어요. 저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도무지 정상적인 상태에서 지금 남북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 연일 그냥 언제든지 도발을 할 태세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 백령도와 연평도 안전 해상 구역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곳에 포탄을 뭐 수백 발을 쏴댔죠. 그러면서 심지어는 여동생인 김여정 부부장은 일부는 포탄이 아니라 폭약이었다. 남한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려고 했는데 일부가 아니라 포탄은 안 쏘고 네. 폭약만 했는데 이 우리 괴뢰들이 거기 그걸 뭐 이 폭탄을 이 장사정포를 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해안포를 쐈다. 어쨌거나 간에 우리 군이 합동참모부에서 발표한 것은 일부는 폭약이었다고 해요. 폭약은 한 얼마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일부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 자꾸만 우리 국내에서도 뭐 북한에 대해서는 또 대화를 해야 된다는데 대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과연 이 대한민국만 만들 수 있는 건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를 찾아가서 푸틴을 만났죠. 그럼 푸틴이 환하게 웃습니다. 거의 뭐 얼굴에 주름이 깊이 패일 정도로 웃으면서 김정은의 친서를 전달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외신에서도 이례적 만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북러 밀착이 심화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가장 우리가 우려하는 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주 이야기가 나오는 게 결과적으로는 정찰 위성을 비롯해서 미사일 도발을 하는데 근데 이게 다 위협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제일 최전선에 있는 교전국으로 대한민국을 이제는 적시를 하고서 그렇게 이 도발을 그대로 이제 그 이빨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발언을 했어요. 그런데 북한 도발하지 마라. 북한 이 도발에 대해서 분명히 엄중한 경고를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미사일 도발을 당장 멈춰야 된다. 적대 행위를 중단해야 된다. 연합뉴스에 보도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북한의 김정일 주석의 노력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될 것. 김정일 김일성이 무슨 노력을 했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자칫 잘못하면 뭐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도 뭐 경계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뭐 마냥 우리가 갈 때까지 가보자 끝장승부로 가는 것이 능사는 아닌 것은 분명한 것이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단단하게 목소리를 낼 때인데 저는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뭐 후계를 마치 딸인 아직 성인도 되지 않은 김주애를 데리고 다니면서 뭐 잠수함 SLBM 그리고 고체 연료로 IRBM 중거리 탄도미사일이죠. 그런 현장에서 사진을 찍고 이것을 마치 노동신문에 가시하고 이런 부분을 게다가 이제 지금
김정일, 김일성 주석의 노력 무슨 노력이죠? 이건 아무리 판단해도 이건 내부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민주당 내부에서라도. 네. 자, 일단은 아까 우리 김봉신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원수 줄이는 거요. 저는 그거였잖아요. 간단하게 얘기를 한다면 하원 기준입니다. 상원은 뭐 별 의미가 없으니까 하원 기준으로 영국의 의원 한 명이 커버할 수 있는 커버하는 인구수 이게 10만이에요. 그리고 독일하고 프랑스는 11만인데 우리나라는 17만입니다. 17만이나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의 4배 되는 게 강원도 같은 게 한 개 지역으로 묶이게 되는데 사실 지역에 있어서의 중앙정치의 통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상황을 과연 이 한동훈 위원장이 저는 고려를 했는지 저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좀 의아스럽고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의원 수를 줄일 게 아니라 의원들 월급을 반으로 줄이자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미국, 영국은 GDP 대비 2배밖에 안 돼요 월급이. 우리나라는 4배입니다 거의. 이런 반으로 깎으면 미국, 영국 수준이 되는 거죠.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야 감사합니다. 근데요. 어쨌든 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배 소장님은 그럼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250명이든 300명이든 또는 더 늘려서 500명이든 세비를 반을 깎든 근거 추산을 해야 되겠죠. 말 그대로 이제 우선순위 분석이라든지 우리 김봉신 대표도 상당히 많은 다각적인 분석 기법들을 알고 있는 또 리서처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저는 임기응변식으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아니 그래서 250명이라고 저는 그러니까 앞으로 왜 250명이냐는 그렇죠. 얘기죠. 그러니까 Y를 이야기해 줘야 돼요. 왜를 이야기하면서 그 숫자가 어떤 Y는 저기 딴 방송의 프로그램이 아주 궁금한 집중해 주시고요. 그래서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아니 필요하면은 뭐 연구자들 김봉신 연구자도 있고 배종찬 연구자도 있죠.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 연구 결과를 보니까 이게 가장 합리적이네요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 그게 또 맞받아서 김기현 전 대표는 그게 울산 발인지 서울에서 한 발인지 몰라도 그거 내가 6월 달에 30명 줄이자고 이야기했잖아. 또 더불어민주당의 뭐 정성호 의원이 또 훨씬 전에 그런 이야기를 또 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조경태 의원도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저는 제발 설왕설래 우왕좌왕 좌왕우왕 하지 말고 그런 건 연구를 통해서 용역비가 많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이러이런 근거로 빅데이터까지 분석을 해서 또 다각도로 분석을 해서 FGI도 한 4그룹 정도로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그걸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 김정은이 얘기 그 이재명 대표 얘기 우리 김봉신 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명 대표의 얘기? 그 이재명 대표의 발언 중에서는 이제 과거에 그 어떤 그 북한의 그 지도자와 관련된 이야기 중에서 제가 생각할 땐 경제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기 위함이었던 것 같고요. 예. 사실 지금에 있어서 이제 북한의 동태를 보면 사실 굉장히 구석에 몰렸다. 코너에 몰려 있는 상태고 예. 그 북한 근데 주민들, 예. 북한 주민들이 지금 굉장히 제 느낌에는 통제가 안 될 정도로 지금 힘든 예. 상황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그런 발언을 막 하고 있는 것일 것이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거든요.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는 게 북한이 이제 미사일을 쏜다든지 이런 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미사일을 쏘는 일정에 대해서는 저희는 한 번도 방송을 통해서 들은 적이 없는데요. 과거에 소련이 무너질 때 미국이 항상 그 전투기라든지 아니면 그 뭡니까 뭐 폭격기라든지 이런 것도 계속 띄웠단 말입니다. 거기에 띄우면 소련도 같이 떠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항공료가 엄청 비싼데 그렇죠. 이거에 이제 이걸 유지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이 군사력을. 지금 저는 북한이 사실은 대한민국의 어떤 군사력을 쫓아가려다 보니까 가랭이가 찢어지고 있는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주민들의 어떤 불만을 잠재울 수가 없을 정도로 경제 사정이 악화되어 있는 것을 바로 보여주는 그 방증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도 실험 발사를 하겠죠. 실험을 통해서 이제 천궁이나 또 우리도 대형 미사일에 대한 부분들 개발이 돼 있고 실제로 그것을 우리가 방산 차원에서는 뭐 아랍에미레이트 또는 뭐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국가들과 이제 수출 협상까지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정해진 국제적인 규범 틀 내에서 하는 것이고 북한은 지금 도발 국가로 지정이 돼 있고 유엔 제재 결의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유엔 회원국이잖아요. 북한도 그렇고 남한도 그렇고 1991년에 동시 우리가 유엔에 가입이 됐습니다. 노태우 정권 때. 근데 그때 이후에 유엔에서 이 결의로 그것은 위반이다라고는 제재가 가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라면 그 지금 다 위반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걸 갖다가 묵살하는 것은 뭐냐면 이른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도 물론 그런 실험을 하지만 우리는 국제적 규범 내에서 하는 것이고 북한은 유엔 제재 결의 위반이라는 것이 뚜렷이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근데요. 솔직히 지금 상황이 비상한 상황이라는 거는 저는 인정을 해야 될 겁니다. 우리 국민들 모두가. 그러니까 이게 과거하고 지금하고 이 북한의 어떤 그런 행태가 조금 달라지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 우리 큰딸애가 웬만하면 그렇게 무섭다는 얘기를 안 하는데 갑자기 요새 무섭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빠 때문에 그런 건 아니죠. 네. 저기요. 오늘 늦게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이제 저 문 열어드리시죠. 예. 근데요. 진짜 이게 요새 심상치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저는 사실 뭐 미사일 발사나 이 핵실험이나 이런 거가 아닌 재래식 도발인데 상당히 충격적 도발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 이후에 나타나는 전개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상당히 좀 우리가 지켜볼 일들이 많다라는 입장인데 모르겠어요. 자, 승부처 우리 기자님. 저는 이제 이준석 전 대표 이제 신당을 추진 중에 있는 이준석 대표가 이제 65세 이상 노인분들 무임승차 폐지 요거를 이제 공약으로 내걸었단 말입니다. 예. 근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게 승부처가 될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은 이게 상당히 적당히 이제 누적되어 있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여론을 보면 사실은 2030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준석 전 대표의 이런 주장에 일부 이제 찬성을 하는 그러한 여론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현실적으로 보면 65세 이상 노인들의 무임승차 폐지를 만약에 추진을 한다고 했을 때에 그랬을 때 그 반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굉장히 간표 요인이거든요. 당장 선거로 따지면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 논의를 하기 전에 총선을 앞두고 이런 주장을 했다라는 게 상당히 좀 약간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요. 이게 정말 간표 요인이 될지 그러면 표를 더 얻는 청년 표를 더 가져오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제가 봤을 땐 그래서 정말 미래를 알 수 없는 그러한 승부수를 던진 거다. 이렇게 저는 봤습니다. 이게요. 지금 아마 12만 원 1년에 준다 이거예요. 10,000원씩 해가지고 한 달에. 근데 이게 지금 올해 총선이 올해죠. 올해 총선이 최초의 실버 총선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젊은 사람보다 60대 이상이 훨씬 더 많은 상태에서 치러지는 총선이고 저도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공약은 상당히 65세 이상의 분들한테 굉장한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이제 이른바 표심 도발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준석 위원장이 이런 비난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폐륜정당이다. 망나니 짓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이준석이 노인회를 찾아와도 난 만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그동안 이제 조금 우리가 합리적으로 논의가 됐던 것은 이걸 무조건 비용 차원으로 돌릴 것은 아니다. 왜 그러냐면은 실제 우리가 여기 이제 이른바 초고령 사회가 되어가는 상황에서의 이게 일종의 복지적 차원에서 오히려 외출을 권장하게 되면 더 건강해지게 그렇죠. 되고 그런 것도 그런 있죠.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다만 이제 워낙 교통공사라든지 또는 지방의 지하철도 적자가 좀 가중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이 제도가 도입될 때 이게 이제 전두환 정권 때인가 이제 도입될 때 그 이유였던가요? 이 도입될 때는 이렇게까지 초고령화 사회가 급속도로 진행될 줄은 몰랐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론조사로도 김홍신 대표도 알 텐데 많이 이제 의견을 이제 국민들에게 물어봤던 것은 뭐냐면 대체로 이제 나이 상향이에요.
그러니까 65세 기준이 아니라 한 70세 정도로 상향하는 것이 보통 합리적으로 제시되어 왔던 안이었는데 이번에 중단이라고 한 것은 그러니까 이준석 정치의 전형적인 이제 스타일을 그렇죠. 그러니까 여성가족부 폐지, 병사 월급은 초인상, 그 다음에 이 무임승차 제도 폐지.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표심 자극, 일종의 표심 도발인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는 비난을 받는 가운데 이준석 신당의 정치적 이익이 있을지 없을지는 봐야겠죠. 저는 솔직한 얘기로 이 세대별로 문제를 따로 할 수가 없거든요. 자, 예를 들면 65세 이상 노인의 무임승차 폐지를 공약한다. 그러면은요 30대 40대들 있잖아요. 뭐냐면 부모님들을 위해서 교통비를 더 좀 저걸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계속 이 연쇄 작용이 일어납니다. 전 이거 그렇죠. 보고서 사실 굉장히 좀 그랬는데 물론 저도 이제 좀 있으면 저도 이제 그 무임승차 대상이 될 텐데. 예? 왜 표정이 저래요? 아니. 예? 아니 김 이사님은 사회생활적인 표정이고 이쪽은 아니 유난히 이 이슈에 대해서 적극적이 아니 진짜 그래요. 신보습이라. 네. 그게 뭐냐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이 연세 드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건 민감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거는 사실 노인 복지에 떠나서 노인 소득과도 관련된 문제거든요. 이걸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한 거 보고서 저도 좀 놀라긴 놀랐어요. 네, 우리 배 소장님 성부처. 성부처가 있는데 이게 성부처는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인데 이게 워낙 또 좀 설명이 길어질 수 있어서 오히려 저는 이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와 관련된 부분은 싹 빠져나가시네. 그래서 저는 이럴 때 네. 서울시에서 기후 동행 카드라고 해서 이제 오는 27일 토요일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6만 원인가 6만 5천 원.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6만 2천 원, 따릉이까지를 포함하면 6만 5천 원이 되는데 네. 지금 서울시 홍보대사인가요? 그러니까 여하튼 근데 저도 노인분들에게 이렇게 너무 가는 것보다는 5만 원권으로 5만 원으로 선불 카드 형태로 해서 복지 동행 카드, 미래 동행 카드로 해서 5만 원 정도로 만들어서 저는 이렇게 한 달 내에 이렇게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버스도 사용할 수 있고 지하철도 이용할 수 있는 그걸 발행해 드리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저는 궁금한 게요. 이게 지금 손해라며요. 적자라는 거잖아요. 적자에서 뭐 이 65세 이상 노인들 되신 분들 무임승차 이걸 폐지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동행카드 6만 2천 원이면 사실은 그거 굉장히 그게 혜택이 많은 거거든요. 그렇죠. 일반 입장. 그럼 그거 쉽게 얘기하면 적자가 더 커지는 거 아니에요? 만약 그런 식으로 되면. 그러니까 이제 5만 원권을 드리면서 노령연금을 5만 원 더 인상해 드리면 되죠. 글쎄 그거야. 아니 근데 네. 예전에 예. 우리 배 소장님이랑 소주 한 잔 먹을 때 배 소장님이 그러시더라고. 한 달에 이 교통비 나가는 게 꽤 되시더라고. 대중교통 주로 타고 다니시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하여튼 대중교통으로 하루에 뭐 여러 차례 타고 다닙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 금액이 꽤 되는데 이런 거 나오는 거 도움 많이 우리 김 이사님도 도움 많이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이미 여러 정당에서 또 서울시에서 이야기하던 그런 것들을 다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서구의 일부 도시에서는 이제 뭐 대중교통을 또 무료로 이렇게 하고 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의 이 주장이 조금 역행하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고령이신 분들을 모시는 40대 50대의 30대 40대 50대죠. 예. 그런 어떤 가장들 이분들에게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게 부담이 엄청 그렇죠. 커지는 거죠. 생활비가 상당히 타격으로 다가올 수 있어서 과연 이런 주장을 하는 게 되느냐. 그래서 저는 이게 바로 승부수를 던진 건데 그렇죠. 승부수가 이게 자충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승부처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조금 반대인 게 굉장히 많은 비난을 안고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전에도 이준석 위원장이 이 선거 전략을 펼칠 때도 이제 그런 류의 접근 방식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런 표심 도발을 통해서 20대 30대가 움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움직일 수 있다고 보세요. 옳고 그르고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옳고 그르고의 문제는 아니라. 소장님 네. 이게 있습니다. 20, 30대 청년들한테 지금
그 카드 있지 않습니까? 네. 교통 지원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30대도 사실 그런 생각이 있죠. 노인들한테는 이 무료를 폐지하고 우리한테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거기서 이제 심리적인 저항감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폐지한다는 거에 다 찬성하기는 또 쉽지 않습니다. 제 의견을 철회하겠습니다. 예, 아주 약삭 빠르신 모습입니다. 예, 예. 어쨌든 좋습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 이 부분 이준석 대표의 이 얘기 듣고서 저도 기분은 별로 안 좋더라고요. 예,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연구소장, 메타보이스의 김봉신 이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